네, 오늘은 최적 추정 이론에 대한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책을 보면 책에 이제 제가 좀 책 내용을 그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7.7.3절에 보면 추정기의 극점 선정 이러한 소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요 앞에 여기 전구 표시 있는 거는 제가 그냥 쓴 겁니다. 왜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쓴 거고, 마치 저번에 제어기 설계에서 제가 LQR을 좀 길게 특강 형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역시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이 상태 추정기에서도 소위 저번 주에 잠깐 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L이라는 행렬을 결정을 하죠. 마치 제어기에서 K 행렬을 제어 이득으로 해서 구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구하는데, 결국 제어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안정하게 우리가 그 다음에 2차 시스템 도미넌트한 지배적인 극점 두 개를 놓고 나머지는 다 멀리 보내서 두 개의 극점이 지배적인 극점이 되게 해서 원하는 성능, 즉 뭐 상승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피크치라든가 이런 걸 주고, 거기에 맞는 원하는 극점들을 계산해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극점을 갖도록 제어 이득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장 길게 설명했던 LQR에 넣고 LQR 알고리즘에 넣고 그냥 돌리면 탁 나오죠. 물론 거기에 디자인 파라미터가 있었습니다. 로라는 걸 집어넣었죠. 로라는 걸 넣어서 그게 제어가 값싼 제어냐 비싼 제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책에 보면 말이죠. 책에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쭉 뭐 다른 거 쭉 읽어봤다 치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바로 전 시간에 한 게 뭐냐 하면 L이라는 행렬을 정하는 방법을 사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극점을 정하는 거죠. 추정기의 극점. 그러니까 여기 방정식을 보면 7의 159식에서 x hat이라는 게 저번 시간에 했듯이 우리가 모델링한 시스템 플랜트의 상태를 x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x hat이라는 기호를 썼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러한 이러한 식이 되면 이거는 일종의 피드백이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x hat 다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 곱하기 마이너스 C X hat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 추정기의 상태는 스테이트는 X hat인데 그거를 마이너스 LC를 곱해서 여기 더해주게 되니까 이거는 피드백이잖아요, 형태가. 그래서 역시 그 추정기에서도 제대로 실제 스테이트를 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죠. 지난 시간에 조금 빼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시간이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난데없이 책에서는요, 이제 그러니까 이미 애를 결정하는 문제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어기에서 두 개의 극점만 지배적으로 남기고 2차 시스템이 어떤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애를 결정을 하는 문제였어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이. 그런데 마치 제어기에서 LQR을 풀듯이 여기서는 거기에 대응되는 게 제가 빨간색으로 그래서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맥락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추정기의 설계에서도 최적 추정 이론하고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 최적 추정 이론에 대해서는 별 다른 설명이 없고 그냥 뭐 거기에 이 모델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추정기의 모델이 이건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우리 플랜트의 모델이 이렇게 잡았었던 거야. 이 최적 추정 이론에서. 그다음에 이 측정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우리가 제어에서는 이게 출력 이렇게 하지만 추정기를 다루는 문제에서는 이것은 측정식 이렇게 합니다. 메저먼트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에 상태를 직접 다 가져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태를 끄집어낸다기보다는 이렇게 어떠한
식을 통해서 Y를 통해서 이제 상태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Y를 통해서 상태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측정식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측정식.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책에서 주어졌던 모델하고는 좀 다른 게 여기 B1W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V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노이즈를 여기다 집어넣은 셈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만 설명하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W는 프로세스 잡음, 프로세스 노이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랜트나 프로세스나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는 건데 그 프로세스에서 생기는 잡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측정식에서 또 잡음이 생기는 그 잡음이 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CX 하고 오면 좋겠는데 요 V라는 잡음이 끼게 된다 이거죠. 센서 잡음이라고 여기서는 명명 얘기를 했습니다. 센서 잡음. 그래서 두 가지 잡음을 가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최적 추정 이론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요 저래도 지난 시간에서도 그 이 상태 오차에 대한 그러니까 추정기의 상태 오차죠. 그거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본 적이 있는데 똑같이 지금은 요 7의 160이나 7의 161이 주어진 시스템의 모델이죠. 예, W하고 V가 들어간.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태 오차 방정식을 여기다가 쓴 겁니다. 정리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와, 이런 것들이 이제 툭툭툭툭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하 쭉 설명을 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마치 제어기에서 우리 SLR 배웠죠. SRL. 그러니까 대칭적 근궤적 방법을 배웠는데 근데 거기서는 이제 식이 뭐였어요? 1 플러스 로, 그죠?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S, GS 이퀄 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G 마이너스 S, GS 곱한 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 시험에서 봤기 때문에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궤적을 그려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안정한 근만 그 뽑아서 그래서 이제 제어기를 설계를 하는데 어땠어요? 그게 LQR로 푼 거랑 등가예요. 똑같아요. 예.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 말하자면 아까 최적 추정 이론 이거에 의해서 푼 거가 사실은 우리가 쉽게 갖다가 이용할 수 있겠다는 맥락에서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요 정도의 설명을 하고 최적 추정 이론이라고 이게 최적 추정 이론이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걸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구나.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 강의를 하게 된 동기고요. 준비하게 된 동기고. 자, 이제 그 제가 여기 보면은 아이콘을 칼만 필터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이 아이콘은 칼만이 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현대제어 그러니까 특히 상태 공간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의 시스템 이론을 정립을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칼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먼저 그 연구를 한 거는 이 칼만 선생이 무엇이냐 칼만 필터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Linear Optimal Estimator for Discrete Time System입니다. 자, 일단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리니어. 그 다음에 옵티말이에요. 옵티말이라는 건 뭐죠? 어떤 비용 함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에너지라든가 에너지라는 개념이죠 원래 그렇다고 그랬죠. 그런 걸 최소화 아니면 또는 최대화. 근데 우리는 보통 비용 함수 같으면 최대화는 아니고 최소화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구했다는 의미에서의 옵티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그런 그런 어떤 인덱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LQR에서는 분명하게 있었죠. XQX, RUR. URU. 이거 기억나시죠? 퍼포먼스 인덱스 J.
자, 에스티메이터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상태 변수를 추정해낸다는 뜻입니다. 역시. 자, 여기 필터라는 말을 썼는데 칼만 필터라는 거는 필터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환경이 노이지한 환경, 잡음이 있는 환경,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에스티메이터는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확률적인 추정기. 그러니까 보통 노이즈는요, 그 확률 변수로서 모델링이 됩니다. 확률 변수.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모델링이 된다는 뜻이고, 그런 상황에서 상태를 찾아내는 거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필터라는 거는. 그래서 이 칼만이 쓴 논문은 discrete time, 그러니까 discrete time 시스템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거의 다 연속 시간, continuous time이죠. 이 책의 8장에 가면 이제 discrete time 얘기가 나와요. 디지털 컨트롤이죠, 말하자면 풀 디지털.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물론 디지털 툴로서 뭐 계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매틀랩 같은 게 대표적인 뭐 디지털 툴인데, 물론 계산할 때 디지털 툴을 쓰지만 우리가 그 맥락은 뭐 방정식을 세우거나 이런 거 전부 연속 시간에서의 미분 방정식을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system인데, 이 칼만 필터는 원래 처음 나온 게 이 discrete time 시스템에서 정의된 것을 했다. 그래서 이 칼만이 쓴 그 논문, 그러니까 칼만 필터를 얘기한 그 논문의 제목이 이겁니다. A New Approach to Linear Filtering and Prediction Problems. 이거의 그 칼만 필터 논문이고요. 자, 1960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12페이지 가량 되는 긴 논문입니다. 자, 여기 제가 링크를 달아놓은 거는 제가 이거를 저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놓고 그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여기 눌러서 다운받아도 되겠습니다. 자, 논문 어떻게 생기나 보고 가시죠. 칼만이 이런 논문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세한 거 여기 이거는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이제 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optimal estimates란 뭐냐 하는 거를 자기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최소값이냐면 특히 여기서는 기호가 우리가 쓰는 거하고 좀 달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추정치의 그 상태 에스티메이터의 상태 오차에 말하자면 그게 그 확률 변수기 때문에 그거의 분산이라는 거 아시죠? 통계에서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측정값이 들어오면 그거에 통계적인 평균값을 빼고, 그러니까 x라 그러면 x, 그리고 평균값을 m이라 그러면 x 마이너스 m 해서 그거에 제곱을 한 게 분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분산을 최소화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수학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잘 아직 거의 모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는 걸 써서 최적화 방법을 합니다. 오소고날 프로젝션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그 근사화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오차가 적을까요? 3차원 공간의 벡터인데 그거를 2차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x, y, z 평면이 있어요. 3차원. 그런데 이 벡터가 원점을 그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벡터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3차원 벡터를 x, y 평면으로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오차가 적겠느냐 하는 문제를 푸는 게 오소고날 프로젝션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오소고날은 직교한다는 뜻이고요. 직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는 뜻이고, 프로젝션은 이렇게 투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나 빔 프로젝트 볼 때 이렇게 화면을 프로젝션 하는 거죠. 그래서 오소고날 프로젝션은 직교하도록 그 투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방법은 3차원 벡터를 마치 XY 평면에 그 수직인 빛을 위해서 비춰요. 그러면
수직한 빛을 비추면 그 직선이 저기 벡터가 그 어떤 화살이라고 표현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화살에 대한 그림자가 그 투사하는 빛은 평행광선이에요. 이렇게 퍼지는 광선이 아니고 평행광선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 직각으로 딱 비치면 XY 평면에 바로 수직으로 내려놓은 벡터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게 바로 최저값입니다. 어떤 최저값? 그 주어진 벡터를 2차원 XY 평면 2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오차는 뭐예요? 오차는 얼마나 돼요? 오차는 그 3차원 벡터의 끝점에서 지금 2차원 벡터의 끝점이 있죠. 거기를 쫙 이으면 그 선 자체는 XY 평면과 수직이 될 거예요, 아마. 왜? 그거 위에서 빛을 비췄으니까. 그죠? 아까. 그러면 그렇게 수직인 그 벡터 성분, 벡터 성분, 그 지성분이죠, 말하자면. 그게 바로 에러예요. 오차. 그게 바로 최저값을 구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설명을 이걸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확률적으로 그러한 오소나 프로젝션을 써서 만든 필터라는 얘기입니다. 이 칼만 필터가 좀 복잡하겠죠?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것은 이 칼만 필터는 옵티말한 에스티메이터고 특히 이산시간 시스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 기술한 것이다, 만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조금 전에 책에서 본 최적 추정 이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분이 이 프랭클린이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이 연속 시간 버전의 칼만 필터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7장까지는 적어도 디스크리트 타임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연속 시간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역시 이 칼만 필터도 연속 시간 버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칼만 필터라고도 하지만 칼만 부시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칼만 필터는 원래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으로 나온 거고 부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연속 시간으로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칼만 부시 필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칼만 필터의 연속 시간 버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잠깐 이렇게 위키피디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위키피디아는 칼만 필터라는 타이틀을 가진 위키피디아인데 그 안에 이 소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칼만 부시 필터라고 나오죠. 식이 우리가 쓰는 기호학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부 시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쓰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죠. X-이에요. 좌변은 X-고 그다음에 F, X 플러스 B, U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대개 FT라고 하지 않고 A라고 했죠. 이 모델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 책에서 말한 모델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WV는 마침 똑같은 기호를 썼는데 책에서는 W 앞에 B1이라고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그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의 원래 칼만 필터를 컨티뉴어스 타임 버전으로 바꾼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설명이 여기서는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요거 책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스템 모델 이렇게 잡았어요. 원래는 어떻게 잡았다고요? 원래는 이 W와 V가 없는 모델을 잡은 것이죠. 자, 물 마시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제가 이제 요건 제가 그린 겁니다. 책에 나왔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붉은색으로 표현한 거 뺀 거가 원래 시스템 모델이잖아요. 이게 제어에서부터 계속 쓰는 시스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x equal 여기 보세요. x equal ax 플러스 bu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c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각각 요 b1w v를 이렇게 첨가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w 아까 wv는
확률적인 확률 변수로서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일단 평균이 0이면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참 몇 가지 더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분포가 그 여러분들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시죠? 그 뭐라 그러나 정기 분포. 예, 정기 분포라는 거 통계에서 이제 그 나오잖아요. 그 정기 분포를 가진다는 뜻이고 가우시안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는 그 주파수 성분이 일정하다. 주파수 성분이 일정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주파수 성분이 일정하다는 거는 그 푸리어 트랜스폼 하거나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그 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상수.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이 다 있는 거죠. 모든 게.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시간 영역으로 가져오면 뭐가 되죠? 그 라플라스 변환이나 푸리에 변환해서 거기서 상수면 그 거꾸로 역 변환을 해오면 델타 함수가 됩니다. 델타 함수. 자, 그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설명하는 것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은 그렇게 이어가는 스토리의 하나라고만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가정이 생깁니다. 이것도 역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이트 가우시안, 평균이 0인 화이트 가우시안, 가우시안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해서 정기 분포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 처음 앞에 있는 0이 평균, 뒤에 있는 게 분산 이렇게 써요. 원래 그 정기 분포를 특징 짓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뭐였어요? 식을 보면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 이렇게 쭉 식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평균과 분산이 이 그것만 주어지면 정기분포 곡선이 딱 정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W와 프로세스 잡음 W와 센서 잡음 V가 다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다 하는 거를 여기 화이트 백색 잡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백색이라는 거는 여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건 이제 주파수에 관련된 거니까 하여튼 가우시안이라는 거는 여기서 가우시안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시스템이 A, B와는 가제어고 컨트롤러블이고 A, C는 가관측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보통은 앞에서 우리가 가관측성 얘기를 할 때 A, B라고 그랬어요. 여기 A와 여기 B. 그런데 여기서는 A와 B1입니다. 여기 B1.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W에서 이쪽 Y로 온 거. 그러니까 이 여기 들어온 W라는 노이즈나 디스터번스가 어떠한 이런 행렬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우리가 B1은 안다고 보는 겁니다. B1이라는 행렬은 안다고 보고 W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노이지한 상황에서 그 상태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A와 B1 이것이 가제어이고 그다음에 A와 C가 가관측이어야 된다. 여기 써놨네요. B1을 알아야 된다는 가정. 그 다음에 이제 칼만 필터의 구조 및 계산식. 그래서 이제 풀 겁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걸 풀고 이렇게 해봐야 이게 왜 이런 연유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풀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이패드로 가서 손글씨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패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참 밑으로 여기보다 말했죠.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릴 수가 없어서 좀 답답했는데 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W로부터 Y로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W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제어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가 제어하는 입장에서는 이 가제어성이 뭐예요? U로 인해서 X가 이거를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X를. 그런데 지금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것은 W가 이 B1과 A가 가제어성이라는 거는 마치 W를 변화시켜서 X가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가제어성의 얘기인데, 이렇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프로세스 잡음이라는 것이 상태 전체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영향을 준다. 모든 상태에. 그런 얘기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가관측.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런 맥락에서 알아요. 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풀잖아요. A-LC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L이 뭐예요? 이게 뭐 제어라고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이 측정기 그 추정기의 피드백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행렬이 우리가 원하는 극점을 가지도록 원하는 고유값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 L이 요 A와 C가 가관측성을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칼만 필터의 구조와 계산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자, 재밌어요. 요거는 이 필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필터나 그 추정기나 마찬가지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추정기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 시스템에 출력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또 입력도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런 셈이고 출력은 뭐예요? 이 칼만 이 추정기의 출력은 뭐 사실은 이거라고 볼 수 있죠. 뭐 y hat도 여기 y hat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 x hat 그러니까 그 이 필터의 상태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필터 또는 추정기는 이 추정기는 순전히 이거는 계산을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고리즘으로. 자, 그러니까 뭐 상태가 뭐고 우리가 이 추정기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풀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요거는 아니고 이 빨간 동그라미로 취해 놓은 거 요런 U나 Y를 가지고 오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상태를 추정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옮겨 놓으면 그러면 요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x 닷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x 닷을 중심으로 보시면 x 닷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 들어오는 게 뭐예요? 예, BU 들어오죠. BU 들어오죠. BU. 이렇게 BU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 여기 이게 피드백 강 그러니까 AX hat 이게 들어오죠. 예, 그거는 뭐 이걸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게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거고. 그다음에 자, 이 그다음 L의 항은 뭐예요? L항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보니까 여기 y hat을 가져와서 원래 시스템의 y와 차이를 여기서 계산하죠. 차이 계산하면 그게 바로 y hat이 되겠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l을 곱하죠. 그게 바로 요 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식을 했었어요. 자, 여기 칼만 필터에는 당연히 이 아까 말했던 그 잡음, 노이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건 계산하는 거니까 실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C 해트는 C 해트대로 모았더니만 여기에 이런 행렬이 나타났어요. A-LC hat, X hat.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예, BU와 LY가 나오는데 마치 이거는 이렇게 보이죠. 여기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이 에스티메이터 또는 필터 아이고야. 예, 추정기라고나만 씁시다. 추정기라고만 쓰면 추정기는 그 시스템의 U와
시스템 Y가 들어오고 여기에 L을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게 X 해신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그린 게 요 그림이고요. 자, 이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사실 우리가 그 오브저버, 그러니까 관측기에서 본 거랑 또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추정기 본 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걸 다시 한번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미 설명을 했는데 여기 그림을 다시 그린 겁니다. 시스템과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온 이 부분,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은 위에 요 시스템 모델을 작게 그린 거예요. 예, 요걸 작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런 이제 그 W나 V 요런 노이즈가 있고요. 여기서 출력을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죠. 추정기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쉐이드 된 부분이 칼만 필터고요. 여기 칼만 필터이고 연속 타임, 연속 시간.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시스템과 연관이 이렇게 돼요. 야, 여기서 U는 요거가 같습니다. 요 U와 요 U는 같은 거예요. 예, 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신호입니다. 우리 입력은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밖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값이면서 이 추정기에도 집어넣어 줄 수 있고 이 시스템에도 들어가는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L을 구하는 겁니다. 문제는 L을 구하는 건데 아까 처음 부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제 그 제어이득 K를 구할 때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 전 시간에 했던 방법이 이제 그 비례이득이라고 해서 구하는 것이고, 그렇죠? 원하는 그 추정기의 극점을 도입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뭐 그 에커만 공식을 통해서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L이 상수이면, 상수란 얘기 뭐냐면 한번 정하면 이거를 전체를 계속 운용을 할 때,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계속 운영을 할 때 그 값이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값을 가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정하는 방법이 지난주에 했던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원하는 극점을 가지도록 L 값을 정하는 거예요. 상수죠. 한번 결정하면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L이 상수인 경우가 우리가 책에서 말하는 상태 추정기, 즉 루엔버거 오브저버입니다. 그게 오브저버 관측기이고, 그 다음에 이 L을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최소화하는 계산식에 의해서 구하는 문제를 푼 것이 그게 칼만 필터입니다. 예, 칼만 필터. 그렇게 정의를 딱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태 추정 오차, 상태 추정 오차라는 건 X tilde로 우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지금 이미 여기 시스템에 가만히 보면 여기 여기 Y를 통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색으로 할까? 여기에 그 W나 Y가 이렇게 통해서 결국 이 X로 반영이 되죠. 그죠? 그 상태 추정기에 또는 칼만 필터에 그 상태 스테이트 베어리어블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V하고 W를 아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했어요. 이렇게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필터의 이 상태 X 해시나 또는 그 오차 X tilde 같은 것들도 똑같이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확률 변수로 바뀌고,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이게 막 변하는 거죠.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어떤 값이 될지 모르는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X 해트, X tilde 이런 거의 기대값, 통계에서 말하는 이런 기대값이나 또는 분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타내게 돼요. 이거는 숫자죠. 어떤 정해진 숫자입니다. 지금 X tilde 자체는 어떤 값이 될지 모르는 확률적인 값이지만 그거의 기대치, expectation이죠. 기대값과
이 분산을 구하면 그거는 딱 정해진 값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요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거는 이 오차는 제로가 되겠죠. 이 평균값은. 요것은 우리가 뭐 Q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칼만 필터는 이런 공분산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공분산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공분산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코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코자가 붙어서 공자를 붙여요. 공분산. 자,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분산이랑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통계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소화하는 애를 구하면 그게 바로 칼만 필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X tilde, 그러니까 이 필터에 지금은 추정기라기보다는 필터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 필터의 상태 오차, 즉 X tilde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시. 자, 왜 그러냐면 밑에, 자, 이건 결론만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션 문서를 보면 왜 요 꼭지가 요거 누르면은 감춰진 게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여기 앞에 나타나는 거를 결론으로 생각을 하고 이건데 그 밑에 사실은 감춰진 부분이잖아요. 요게 이제 풀이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 밑에를 먼저 보면 X tilde 한번 미분한 거는 사실은 X 도트에서 X 햇 덧 이것을 빼낸 거잖아요. 그거를 각각 요걸 대입해서 풀면 이런 식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P라는 변수를 도입하는데 P가 뭐냐면요. 요것도 밑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밑에 있는 설명이에요. 요걸 먼저 보면 P라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X tilde라는 이 상태 오차 이 상태 변수 이게 X tilde라는 것이 확률 변수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노이즈가 들어온 시스템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공분산의 공식입니다. 공분산. 위에서 말한 요거 공분산의 공식인데요. X tilde 곱하기 X tilde 트랜스포즈입니다. 이거 생김새가 어떻게 돼 있죠? X 햇은 이렇게 컬럼 벡터예요. 열 벡터. 그 다음에 그걸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행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곱하면 예, n by n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는 n by n 행렬이고 더욱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시메트릭하고요. 대칭이고요. 그렇죠? 대칭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포지티브 데피니트입니다. 이거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포지티브 데피니트. 이게 뭐였어요? 어떤 행렬 P라고 여긴 P라고 써서 P라고 합시다. P에다가 앞에다가 X 트랜스포즈 뒤에다 X를 곱하면 이게 항상 0 이상이다. 그러니까 0은 빼야 되겠죠. 0은 빼고 0보다 크다 하는 게 P가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는 뜻이었어요. 여기에 어떻게 모든 X에 대해서 X가 0이 아닌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이렇게 양쪽에 곱해가지고 곱하면 이게 스칼라가 되잖아요. 스칼라가 되면 이제 0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P를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고 그랬고 이때 행렬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행렬에서는 0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를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런 쿼드레이틱 폼 2차식 쿼드레이틱 폼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행렬이 양이냐 음이냐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P라는 거는 생김새가 대칭인데다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P 도트를 여기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LQR 문제에서 푸는 거랑은 상당히 달라요. 지금 풀이가. 어쨌든 X 덧 하면 X tilde가 여기 expectation 안에서 기대값 안에서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한 번 곱한 거 왼쪽 거 곱한 거 오른쪽 거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미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복잡한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점점점으로 했습니다. 요거를 여기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우리가 이 책에서 원하는 만큼의 스토리만 일종의 이야기죠.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복잡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식은 바로 요게 됩니다. AP 곱하기 AP PA 트랜스포즈 뭐 이렇게 되고, 요 B1이라는 건 아까 시스템 모델에서 B1이 있었죠. 이렇게 B1 같은 거 그게 여기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C는 시스템 매트릭스의 C고,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B1Q B1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PCR 인버스 CP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좀 긴 항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생김새가 L-PC 트랜스포즈 R 인버스라는 덩어리가 양쪽에 있죠. 지금 일단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트랜스포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R이 있고요.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전체가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 P의,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뭐냐면요. 그 칼만 필터의 목표는 이 X, 지금 P가 X tilde의 공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만 필터의 목표는 이거를 가능하면 작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가능하면 작게 하는 거. 왜? 그 사실은 X tilde, 다시 말해서 상대 오차는 오차 상태인가? 하여튼 이거는 0이 되는 게 그 가장 아이디어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딱 0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작게 해달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P, 즉 이 상태 오차를 제곱한 거나 마찬가지, 느낌이 그 감이 제곱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 공분산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P-라는 미분방 정식이 생겼잖아요. 행렬인데 P-은 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플러스 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게 사실은 계속 감소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P가 0으로 가려면. 자, 그래서 감소를 하는데 이 시기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이 P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이 맥락에서의 설명입니다. 원래 칼만 필터는 이렇지 않아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연속 시간에서의 칼만 필터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P-란 이 미분방 정식에서 요 2차 항이죠, 일종의. P의 2차 항이 두 개 나타나요. 지금 요것도 2차 항이고 여기 P가 두 개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사실 2차 항이 있으니까 두 개 나타나는데, 요 특히 요 마지막에 요 항을 지우고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지막 항이 보면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돼 있고 이것이 P에 한번 시간에서 미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 플러스니까 계속 증가하는 항이잖아요. 증가시키는 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0으로 보내고 싶은, 0으로 보낸다 하는 의미로, 그러려면 일단 필요 조건으로서 이게 충분 조건이죠. 요걸 만족하면 이게 0이 되죠. 그죠? 이쪽 항이. 그래서 일단 L을 P C 트랜스포즈 R 인버스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해 놓으면 요 P 도트는 어떻게 돼요? P 도트는 요러한 것만 남죠. 그죠? 그래서 정리된 게 하여튼 요거만 보세요. P 도트는 이거 AP 플러스 PA 트랜스포즈하고 요까지 딱 보고, 요까지. 그 다음에 여기 항은 날라갔으니까 그거 날라가게 하는 조건이 L은 P, C 트랜스포즈 R 인버스.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P 다 디꼴 뭐뭐 하는 것은 요게 바로 리카티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어에서 LQR 문제에서 리카티 이퀘이션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가 수업하기 전에 좀 써놨습니다. 저도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 P 플러스 PA 플러스 요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요게 리카티 이퀘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L 이퀄 뭐가 나왔잖아요. L 이퀄 P. 자, L이 뭐였어요? 요게 필터 게인이었습니다. 그죠? 필터 게인. 자, 그래서
이 필터 게인이 바로 구해지는 형태가 됐네요. 그죠? 그다음에 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저번에 우리가 LQR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LQR 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P 도트 이퀄 뭐 이렇게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정상 상태면 T가 무한대로 가고 이제 따라서 P 도트는 정상 상태니까 이제 어딘가 이렇게 쭉 가서 있을 거라 가만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미분치는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된다는 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대수적 리카티 방정식을 구했었는데 똑같이 여기서도 필터 엘지브레의 리카티케이션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P를 미분한 것을 0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0으로 놔요. 그래서 구하게 되는 방정식. 자, 이 식과 LQR에서 어떻게 우리가 ARE 대수적 리카티케이션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써보겠습니다. A 트랜스포즈 P 플러스 PA 플러스 Q 마이너스 PB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P 이퀄 제로고요. K는 뭐였어요? K는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P 이렇게 됐어요. 자, 얼마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쪽에 필터 쪽에 대수적 리카티케이션과 이것과 LQR 쪽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가 달라요? A 대신에 A 트랜스포즈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Q는 사실 그거예요. 여기 B1이 양쪽에 곱해지냐 안 곱해지냐 그 차이인데 그 다음에 생김새가 또 뭐가 똑같으냐면 여기 C 트랜스포즈가 여기는 B예요. 그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자 이게 서로 요걸 트랜스포즈 해봅시다. 여기 L 트랜스포즈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 R 인버스가 돼요. R은 원래 여기서는 그 시메트릭이기도 하고 특히 이 맥락에서는 지금 스칼라입니다. 그냥 인버스라고 써서 그렇지. 그냥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C이고 P 이렇게 됩니다. P는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나 자신이나 똑같아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여기 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여기 C와 여기는 B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그죠? 굉장히 뭔가 유사하다고 그럴까? 뭐 이걸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이걸 보건데 LQR 문제와 칼만 필터, 특히 칼만 필터 중에서 칼만 부시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시간에 대한 거, 연속 시간 버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만 필터라고 얘기합시다. 여기서는 LQR과 칼만 필터 사이에는 쌍대성이 있다. 상대성이 아니고 쌍대성. 자, 우리가 책에서는 그 듀얼이라는 얘기를 이원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원적 듀얼. 근데 일반적으로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도 이 듀얼리티 이거의 명사형이 듀얼리티인데 듀얼리티를 쌍대성이라고 해요. 쌍대성. 여러분들이 전기회로 같은 데서 쌍대성을 배웠어요. 사실 뭐가 있죠? 자, 그 인덕턴스가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가 이게 인덕턴스가 L이면 SL. 그러니까 S는 이제 라플라스 연산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커패시터는 어떻게 돼요? 커패시턴스가 C라고 하면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SC분의 1. 자, 그런데 그 임피던스 역수가 뭐죠? 역수가 어드미턴스라고 그러고 기호로는 Y라고 씁니다. 어드미턴스라고 쓰고 Y라고 쓰고 이거는 사실은 그 임피던스의 역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커패시턴스가 SC로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 역수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요 인덕턴스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 SL분의 1. 자, 이런 게 일종의 쌍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사이에 어떻게 돼요? 식은 똑같은데 여기 L은 C로 C는 L로 바꾸면 바로 나오게 되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운 쌍대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조금 그 상태는 좀 다르지만 여기에 LQR과 그 컬만 필터 사이의 상대성이 있다는 거는 자,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이미 배운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죠. 그 제어 표준형과 그 관측기 표준형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서도 나왔었죠. 제가 냈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아시겠죠? 제어 표준형으로 바꾼 거 우리가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물론 ABC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A, B, C, D. 그러면 이거를 제어 표준형으로 바꾸면 CCF로 바꾸면 이거를 우리가 기호를 AC, BC, CC, DC 이렇게 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여기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여기 임피던스 얘기는 좀 지우고. 자, 그러면 그 관측기 표준형으로 바꾸면 OCF로 바꾸면 이거 뭐 기호상 일단 기호상으로 AO, BO, CO, DO 이렇게 바꿨다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요게 성립했었죠. 바로 A는 트랜스포즈한 거, B는 C와 위치를 바꾸면 되는데 단 트랜스포즈를 해야 되죠. 왜? B는 열벡터고 C는 행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맞을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쌍대성의 하나의 그 예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나온 거. 그 다음에 가제어성과 가관측성 또한 쌍대성을 가지는 겁니다. 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AB가 컨트롤러블 하면 A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를 만들면 그게 오브저버블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관측이라는 거죠.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C라는 게 그 가제어성 행렬 이런 게 있었죠.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B, A, B 쭉 가서 이거 시험에 나오면 됐죠, 제가. A n-1승의 B. 그 다음에 이 가관측성 행렬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이렇게 밑으로 길게 써야 되겠어요. 다 n by n입니다, 지금 이게. C를 넣고 그 다음엔 뭐요? 뭘 써요? CA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끝에는 CN-, CN-이 아니지. C 곱하기 C 곱하기 A의 n-1승 이렇게 씁니다. 예. 왜냐하면 각각 요게 행벡터예요. 이렇게 n 1 by n의 행벡터이기 때문에 모양이 이것도 역시 결과는 n by n인데 자, 이런 그 가제어성 행렬이나 가관측성 행렬이 풀 랭크를 가지면 다시 말해서 이것이 비특이 행렬이면 각각 가제어, 가관측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트랜스포즈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거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C의 트랜스포즈는 자, 이 모양이 왕창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이거의 트랜스포즈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러면 요거는 안에 쏙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B 트랜스포즈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거는 요거의 A, B의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바뀝니다. 끝에가 그러면 A n-1승의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의 n-1승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고 그러니까 B, T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A의 트랜스포즈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요 안에 거를 보면 요거는 마치 이걸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이거를 O의
이 A와 C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B 행렬은 안 들어가고 A하고 C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형태는 O 행렬인데, 그러니까 그 오브저버빌리티 행렬인데 여기에 A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A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그죠? 여기서 보면 그다음에 C에 해당하는 게 B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트랜스포즈에 의해서 그 행렬의 그 랭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터미넌트 A의 트랜스포즈는 디터미넌트 A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기서 C의 컨트롤 그 가제어성 행렬 C의 트랜스포즈의 이 랭크를 구하는 거나 이거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이게 풀랭크다, 이게 풀랭크다 하면 당연히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도 풀랭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걸 무어림이라는 거예요. A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를 각각 그 시스템 행렬과 출력 행렬로 갖는 시스템에, 그러니까 AC에 해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AC, 요거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가관측성 행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AC가 오브저버리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A 트랜스포즈, C 트랜스포즈를 그 시스템 행렬과 입력 행렬로 하는 시스템을 나타낸 거고, 그거가 컨트롤러블 하다, 요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에서 이제 잠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요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는. 자, 책의 LQR 시스템 모델의 C1. 자, C1 요거 어떻게 C1이 됐냐면, 밑에 제가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그때가 설명을 하기로 합시다. 하여튼 여기서는 일부러 이 책의 저자는 여기를 잘 위에 요 부분, 이것도 한번 지우고 다시 보면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 다른 책에서 이렇게 B1 이렇게 첨자를 쓰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분은 지금 특별히 B1이라고 첨자를, B1이라는 첨자를 써줬거든요. 그거는 왜 이렇게 썼을까? 저번에 우리가 LQR에서 보면 이런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모델이 이렇게 주어지고 LQR 문제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G equal 어떻게 했냐면 C1X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Y는 CX랑 그 별반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상태 스테이트만 골라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J를 구할 때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여기서 G제곱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다 로를 곱하고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원래 시스템에서 시행렬하고 좀 다릅니다라고 해서 C1을 했고, 그외 거기서 C1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에 대응한다는 표현이 이제 하여튼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게 여기 비환이라고 쓴 겁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그래요. 그걸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쌍대 듀얼리티가 성립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놓고 보면 이 제어 문제에서의 C와는 지금 필터 문제에서의 B1 트랜스포즈와 이런 상대 관계에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K 그 스테이트 피드백 게인 K와 지금 필터 게인 L, 요것이 이렇게 서로 쌍대 관계에 있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위에 요건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얘기를 하는데 고쳐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요거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L이 상수이면 책에서 말하는 상태 추정지라고 누렌버그 오브저버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맥락에서는 칼만 필터를 구할 때에도 왜 P 도트를 제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풀어보면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2차 방정식. 미음 방정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음 방정식이 되면 이거의 근은 시간의 함수로 나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P 도트가 제로로 놓고 풀면 그러면은 이거는 역시 상수가 나와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수이면 루엠버거 부저보고 상수가 아니면 이쪽 칼만 필터 이게 아니고 특히 이제 칼만 필터 중에서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정상 상태의 칼만 필터를 구하게 되면 그것도 상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된 거 표를 한번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일단 LQR가 지금 말한 여기 KF는 여러 번 얘기하게 되는데 이 KF는 연속 시간의 KF, 즉 칼만 부시 필터. 요거의 KF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칼만 필터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시스템 모델은 어땠냐?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입니다. 정리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관심 있는 AQR에서는 관심 있는 스테이트를 뽑기 위해서 C1을 곱했는데 이쪽 칼만 필터에서는 어떤 디스터번스가 통에 들어가는 입력 행렬을 B1이라고 했고 요게 서로 상대관계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첨자 2를 썼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행렬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A, B, C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관심 있는 시스템 행렬이 A, B, C가 아니고 A, B1, C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시스템 행렬이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 관여하는 행렬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A와 A 트랜스포즈, B와 C 트랜스포즈, C1과 B1 트랜스포즈 이렇게 듀얼 관계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쪽 그 LQR에서 K가 이득이었다면 이게 이득이라는 게 결국은 피드백 게인이죠. 피드백 게인이라는 의미의 K인데 그 LQR로 구한 게 K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필터 게인을 칼만 필터에서 구한 L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 그런데 그 두 개의 관계도 조금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서로 듀얼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QR이 어디서 썼죠? 이 LQR에서는 QR이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 J는 뭐였어요? 0부터 무한대까지 뭐 X 트랜스포즈 QX X가 벡터고 Q는 행렬이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U 트랜스포즈 R U 이렇게 썼어요. 물론 이거에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은 QR을 여기서는 이쪽 칼만 필터에서는 어떻게 썼어요? W 프로세스 잡음이죠. W 그거에 공분산 그거의 공분산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센서 잡음, 센서 노이즈의 공분산을 R로 봤을 때 이 식이 똑같다기보다 듀얼을 갖는 형태로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칼만 필터에서는 위에서 한 얘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W는 가우시안 분포로서 평균이 0, 분산이 Q 이렇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PDF로 프린트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쓴 거. 자, 노선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때 지금 바로 쓴 거네요. 바로. 그래서 LQR에서는 이러한 그 성능 지표를 가지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가지고 하면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원래 칼만 필터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책의 내용과 맞춰 나가는 수순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책에서는 주로
이 QR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쓰질 않고 Q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 곱하기 C1 트랜스포즈 C 이렇게 계산을 했고 R은 1이라고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퍼포먼스 인덱스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예, 이 스칼라식으로 나와요. 로 G 제곱 플러스 U 제곱 이렇게. G라는 거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스테이트가 되겠죠. 자, 요거는 그러면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앞으로 책에서 이걸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맥락을 맞춰본 겁니다. 그러면 마치 이 필터에서는 이러한 퍼포먼스 인덱스를 쓰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걸 LQR 문제를 이렇게 치팅해서 이렇게 훑어보고 그거를 흉내내서 한번 해본다면 써본다면 마치 이러한 성능지표를 하는 거나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LQR에서 말이에요. 로를 무한대로 하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로를 무한대로 하면 U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U가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주어진 상태, G라는 상태를 무조건 작게 하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여튼 로가 커지면 로가 붙은 항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로가 커지면 로가 붙은 항을 강조하는 겁니다. 로가 제로면 당연히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로 제로, 로 지제곱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루 U 제곱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만 관심이 있는 거죠. 즉 제어 가격이 비쌀 때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이쪽 요거는 무슨 뜻이 될까요? 그 똑같은 생각을 하면 자 프로세스 노이즈와 이 센서 노이즈가 있는데 그렇죠? W하고 V 어느 쪽을 더 우리가 강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쪽 노이즈를 더 크게 없앨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여기 LQR에서 이 책에서 설명한 대로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Q를 증가시키면 어떤 얘기가 돼요? Q를 증가시키면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가면 센서 노이즈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Q를 0으로 하면 그러면 당연히 V만 남죠. W는 관심을 가지 않고 V 그러니까 이 센서 노이즈만을 우리가 작게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Q라는 파라미터 이게 이제 설계 정서가 되는데 이 설계자가 Q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균형 있게 둘 다 적절히 없앨 것이냐 어느 한쪽만 없앨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로서 우리가 LQR 문제를 갖다가 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과정이. 다시 얘기하지만 요 부분은 요 이하 부분은 그러니까 요 이하 부분은 이게 요까지 할 수는 하여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요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그 원래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책의 맥락에서만 얘기를 한다. 요거 강조를 해 둡니다. 갖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리카트 이퀘이션을 풀죠. 둘 다 이렇게 인피니트 호라이즌 즉 정상 상태에 대해서만 풉니다. 이 책에서는 미분 방정식 푸는 건 아니에요. 둘 다 P예요, 이건. 근데 특히 P가 여기서는 그때 P는 뭐였어요? LQR에서의 P는 이런 거였죠. 뭐 코스테이트를 잡았는데 그거를 X와 이런 관계식을 나와가지고 P를 구했는데 여기서는 전혀 달라요. 그 느낌이 그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 필터의 상태 오차 오차를 오차의 베리언스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겁니다. 공분산 그거를 P라고 놨어요. 자 이렇게 다른 맥락에서 다 풀었는데 참 결과적으로는 서로 듀얼 관계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면은 있죠. 서로 전혀 다르게 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제어 게인, 제어 컨트롤 피드백 게인은 위에서 풀어봤습니다. K는 이렇게 됐는데 요 필터 게인은 L은 이렇게 되겠는데 서로 또 이것도 듀얼 관계 비슷해요. 결국요 이 책에서 노리는 건 뭐냐?
바로 SRL입니다. SRL. 다음 시간에 이제 주로 예제를 가지고 풀 건데요. 우리가 그 제어기 푸는 데서 이제 두 가지 굿 디자인의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거 벌써 이번 강의 시간에 두세 번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배적인 극점을 잡아서 하는 방법과, 하나는 LQR, 그다음 방법은 LQR로 푸는 방법인데, LQR로 푸는 방법은 바로 SLR로 푸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쪽 필터 문제에서도, 다시 말해서 오브저버 문제에서도 결국 이 지금 이 왜 이런 걸 따졌겠습니까? 이렇게 듀얼 관계에 있다는 걸 따진 이유는 LQR 문제를 그대로 갖다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관측기에서 SLR에 해당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맥락을 쭉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이런 바로 요런 SLR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고 이제 마치게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K를 구하는 데서 L을 구하는데, 그 L을 구하는데 다시 제어기 구할 때 왜 그 SLR 쓰는 것처럼 풀어서 그렇게 해서 다다닥 구하면, 여기 나온 이 식들을 다 연관을 시켜보면 이제 우리가 마치 최적 필터, 이번에는 뭐예요? 위에서 제목이 뭐였어요? 최적 추정. 그죠? 최적 추정이라고 했죠. 지금 최적 추정이라고 한 거는 이게 바로 optimal estimation입니다. estimation. 선형은 뭐 리니어고요. 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쉽게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이 상태 추정기에 대해서 할 것이고요. 그때는 지금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설명은 곧 오늘까지 하고, 주로 이제 수요일 수업이 되겠죠. 그때는 매틀랩으로 이것저것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